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와 저와 오랜만에 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아들과 하는 데이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화면에 나오는 걸 또 싫어하셔서 그냥 먹는 모습만. 네. 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해 주신 분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어떤 그 댓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일단 1차적인 생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엔잡이나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카페가 저의 사무실이고 전국의 커피숍이 저의 사무실이다 보니 제가 커피숍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메모도 하고, 그래서 또 즉석에서 뭐 시나리오 없이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짜임새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짜임새가 없을 때가 있고, 뭐 앞뒤 서두가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휴지에 이렇게 적어서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가 나면 여기 저 카페에 있는 휴지에 이 볼펜으로 적어서 합니다. 아날로그식이죠. 왜냐면 제가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가 있고 노트북 없이 핸드폰으로 작업할 때도 있어요. 뭐 블로그 쓸 때도 노트북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앞에 화면이 있는 그 노트북을 켜놓고 하면 더 쉬울 텐데, 노트북 없이 이렇게 또 빨리빨리 업데이트 내지는 업로드 하기에는 이게 제일 빠르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일본에 갈 때도 원래 노트북을 들고 다녔는데, 노트북 들고 가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자유롭게 여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하고 했는데, 조만간 스마트폰 한 대를 더 사서 뭐 폴드 되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에서 새로 나온 거, 그걸 새로 사서 또 제가 촬영하면 이렇게 보면서 잘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서두가 길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그 닉네임이 고즈 주식 사랑님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댓글로 여자들은 남자가 30만 넘어서면 어디서 차와 집이 생기는 줄 알지만 대다수의 보통의 가정에서는 돈 1억 보태주는 것도 무척 힘들며 300씩 모아도 지방 어디 오래된 집 3억짜리 마련하기도 8년이 걸립니다. 당연히 차도 없어야 하고, 차도 없으니 연애는 안 될 테고, 대기업 직원이라도 자기 취미생활 다 포기하고 거지처럼 살아야 38살쯤이야 3억이라도 모을 수 있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지금은 뭐 900만대로 떨어졌지만 실례로 서울의 인구 중에 서울 본토백에는 200만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가 지방에서 다 올라왔죠.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있는, 한 달에 150이 됐든 뭐 200이 됐든 뭐 300이 됐든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본토백이,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월급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돈 모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월세,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차량 할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남자 같은 경우에 진짜 군대 갔다 오고 뭐 복학하고 졸업하고 취준생을 지나서 취업할 때까지 생활할 때 들어가는 돈, 집이 부자가 아니면 당연히 대출 받아서 학교도 대학교도 다녔을 거고, 일정 부분 취준생 될 때까지는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빚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자리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자리 잡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차가 없으면 연애를 못 하죠. 그지? 차를 원하는 여자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차가 없을 때 연애가 안 된 분들을 제외하고 좋은 여자친구 사귀려면 또 오피스텔 같은 그런 좋은 그 환경에 어떤 주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오피스텔 강남권, 강북권이든 뭐 한 달에 월세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차량 기름값, 그리고 뭐 신차 같은 경우는 할부값, 그 다음 보험료, 뭐 기타 등등 또 밥을 사줘야 되고 여자친구 만나면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한 달에 초년생이 아무리 4년제 좋은 데 나와도 상백 이상을 받나요? 실제 세금을 포함이든 포함이 아니든. 그러니까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도 첫 달부터 300씩 받기는 힘들어요. 주는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월세 빼고 자동차 할부 빼고 기타 등등 사먹는 거 다 사주고 적자입니다. 맨날 마이너스가 적자인데 어떻게 돈을 모으겠습니까? 우리 고즈 주식 사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이 부자가 아니면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예, 정말 고즈 주식 사랑님의 의견 그리고 댓글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 다음 SJY님께서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10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아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진 듯 합니다. 최근에는 아들에게 일본 여성과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이건 실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실외로 저를 결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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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라 예전에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좋아하는 어떤 사우나에 가시면 거기 모여있는 그 70대 이후의 할머니들, 70대 이후의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했으면 굳이 결혼을 시키지 마라. 능력 있으면 혼자 살게 해라. 왜 결혼을 시키냐? 돈이 있어야 시부모 대접을 받고, 돈이 있어야 며느리도 시부모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한두 명이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이슈들이 또 포함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았겠죠.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왜 제 채널에 와서, 유명하지 않는 제 채널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댓글과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정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남자분이 능력이 있으시면 선택 상황에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이렇고 또 마지막은 제가 와인낫 닉네임이 와이낫님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솔로 플랜님은 일본 여자와 연애를 하셨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결혼을 힘들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일본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들어서 더더욱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기반이 없는 경우는 외노자, 물음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면 결혼이 쉽지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휴지에 적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대충은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본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몇 번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이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나이를 사실 공개하기 싫었습니다. 그 서장훈 씨 아시나요, 여러분들? 서장훈 씨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자, 제가 결혼할 뻔한 일본 여자친구는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재원으로 해외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떨어지게 됐어요. 거리가 떨어지니까 정말 놓치기 싫은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뭐 싱가포르나 캄보디아에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했는데 뭐 이별을 해도 가끔씩 뭐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한 3년 전부터인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 전 일본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바람기가 없다, 뭐 불륜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달 정도나 저는 한 달까지 안 갔는데 일주일 정도 그 사람과 채팅이 되었던 만남이 되었던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도 아무래도 외국 분이잖아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면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고향에서 떨어져서 사는 게 좀 막막하다고 처음에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일본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 커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은지는 서로 의논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안 좋은 댓글이 달릴 거라 예상을 했지만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댓글이냐면 일본의 불륜율을 알고나 있나, 일본 여자들의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지. 자, 제가 그대로 반문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지금 현재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그거 많습니다. 왜 요즘에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할까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왜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게 싸움으로 번져서 반대하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팩트를 놓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못한 댓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나 불륜이 있고 전 세계 어디에나 바람을 피는 남녀는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여자를 선택해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결혼을 한국 여자들의 조건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일본 여성들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까지만 대답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왜 굳이 일본 커플, 일본 여자만 선택하라고 말을 하느냐. 전 일본 여자만 선택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린 국제 커플, 국제 결혼을 저는 장려하고 응원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일본 여자분만 선택해라 이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왜냐면 동유럽 쪽에도 좋은 여자분 많습니다. 동유럽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남미 쪽도 그렇고 좋아요. 능력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본어를 하고 일본과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해서 브라질이나 동유럽보다는 일본 쪽 여성 쪽을 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방송 컨텐츠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동유럽이나 남미 쪽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언어가 되는 곳의 사람과 사귀면 동유럽이 됐든 남미가 됐든 전 지구의 어디가 됐든 언어가 되는 곳이라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면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국제 결혼 내지는 국제 커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일본만 선택해라, 선택지가 일본이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점, 지금 제 현실에 주어진 점, 여러 가지 복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76세이십니다. 근데 76세인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거나 모시지 않으면 그건 불효가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선자리가 되었던 소개팅 자리가 되었던 대부분 나가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겁니다. 조건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사느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산다, 홀어머니다.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그러면 결혼하면 따로 살 생각이 있는가? 가까운 데면 따로 살 생각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라도 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케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대부분 연락을 차단하거나 노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저는 홀어머니가 있다,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일본 여자친구는 노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케어하는 게 당연하다. 너가 불편하면 바로 옆집을 구해서 가까운 데서 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해도 일본 여자친구가 하는 말, 괜찮다, 모실 수 있다, 함께 살면 더 재밌지 않느냐. 이렇게 가족적인, 이미 결혼도 하지도 않았지만 일본 여자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한국에서 소개팅 하잖아요. 홀어머니, 저 지금 현재 나이 안 돼요.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선택지는 일본 내지는 외국을 선택했던 거고, 현재도 일본 친구, 그러니까 썸을 타려고 하는 그런 일본 친구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마음을 확신이 들면 열기 때문에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면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본 여자친구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솔로플랜, 그리고 솔로플랜의 사연,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내지는 시청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의 몇몇 질문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